안녕하십니까. 월간여성 박희석입니다. 오늘은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주거, 교통, 각종 복지시설 확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? 그렇게 유능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주거 얼마나 심합니까? 교통 문제 얼마나 심합니까? 그리고 복지 시설 얼마나 필요합니까? 이런 것들 갖다가 과연 그 한정된 예산으로 얼마나 많이 확충을 했느냐,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해 왔느냐, 이것도 자기 자신이 유능한 행정가다라고 자처하려면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. 과연 그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이 통계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통계를 보는 언론이 없다 그겁니다.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거 교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거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,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최악의 부동산 참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우리 국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통계가 바로 주택 보급률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 가구 수 대비 주택 수, 이 통계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전 지사 시절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은 98.1%에서 4년 동안 1.43% 늘어가지고 99.5%가 됐습니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남경필 전 지사 시절에는 98.1%에서 1.43% 늘어가지고 1.43% 늘어서 99.5%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재직 기간에는 3년 동안, 여기는 좀 이제 기간이 아직 이 통계 작성 기간이 최신 통계가 2020년일 수도 있고 2019년일 수도 있고 2021년일 수도 있고 이게 통계 생산 용도가 제각각입니다.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드셔야 되는 게 이재명 후보 재직 3년 동안에는 99.5%에서 0.8% 증가해가지고 100.3%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아직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해인 2021년분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경필 전 지사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런 우열을 갖다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단적으로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 남경필 전 지사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? 남경필 전 지사가 그렇게 유능한 행정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계십니까?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남경필 전 지사가 정말 유능하다 이렇게 평가했던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? 아주 극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남경필 전 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유능하다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자기 입으로 그렇게 유능하다고 하고 다니는 사람과 남경필 전 지사의 통계 도정을 맡았을 때 통계, 성과, 지표를 살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다. 2021년도 그 통계를 갖다가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이재명 후보가 남경필 전 지사를 앞선다고 하더라도 그 격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.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유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, 이런 의문이 든다 그겁니다. 그리고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 건설, 이 주택이라는 거는 아주 비탄력적이지 않습니까? 지금부터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또 5년 내지 10년, 왜냐면 이게 건설된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? 앞으로 5년 내지 10년에는 또 부동산 대란이 오고 또 그때 당시에 또 그냥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게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그게 5년 내지 10년 동안 이렇게 서서히 이제 주택 분양이 되면서 그게 시장이 진정되고 그러니까 이게 적기에 충분한 양의 주택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경필 전 지사 시절 경기도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4년 16만 3,057호, 2015년 27만 6,948호, 2016년 쭉 해가지고 4년 동안 총 86만 9,824호 이겁니다.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입니다.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21만 7,456호 이거에 대해서 건설 인허가를 했다 그겁니다. 언제?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에.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에는 2018년 17만 4,971호 해가지고 총 3년 동안 50만 5,770호.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연평균으로 따져봤습니다. 16만 8,590호를 인허가한 셈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경필 전 지사 시절에는 21만 7,456호
4년 동안 해가지고 연평균이 21만 7,456호, 이재명 후보 때는 연평균 16만 8,590호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남경필 전 지사 실적과 비교하면은 연평균 4만 8,866호가 적습니다.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그렇게 부동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신음하고 있었고, 부동산 공급 제대로 안 하고, 그 다음에 뭐 주택 공급 제대로 안 하고, 그 다음에 뭡니까, 각종 반시장적인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어떤 인간의 니즈와 욕구를 갖다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경시하는 그런 정책, 사회적 실험, 좌파적인 실험을 갖다가 저기서 강행을 하고 있을 때,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말 유능하다고 했다면 주택 인허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 인허가를 해줬을 텐데, 보시면은 남경필 전 지사 시절과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? 연평균 48,866호가 적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바로 이렇게 주택 인허가 실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또 이 경기도나 수도권 이런 쪽의 주택난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제가 주택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그냥 원론적으로는 공급을 이때 막아놨으면은 그 향후 몇 년 동안은 아주 장기간은 이 주택난, 부동산 대란 이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물론 이재명 경기도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교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통 왜 그렇습니까? 도로는 한정돼 있고 차는 각 가구마다 다 갖고 있고 1인 가구도 다 차를 갖고 다니고, 그러니까 도로는 한정돼 있는데 차는 쏟아져 나오고,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대중교통망도 확충하기가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어쨌든 이 교통 문제 심각합니다. 특히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심각합니다. 이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도로입니다. 도로. 교통과 관련해서는 도로 관련 통계를 살펴야 됩니다. 이 사실상 남경필 전 지사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당시 경기도의 도로 포장률은 2014년 대비 0.7%포인트 증가한, 그러니까 남경필 전 지사가 취임하기 전인 2013년 대비 0.7%포인트 증가한 98.1%였습니다. 연평균 증가율을 따져보겠습니다. 0.18%입니다. 후임 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기간에는 0.2%포인트 늘어가지고 98.3%가 됐습니다. 2020년에. 그러니까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0.07%입니다.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연평균 증가율은 0.18. 이재명 전 지사, 이재명 후보 재직 시절 경기도의 도로 포장률 증가율은 연평균 0.07%. 어떻습니까? 이것도 남경필 전 지사 시절이 거의 2배 넘게 도로 포장률이 증가율이 높지 않습니까? 아니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주거 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대체 어디다 썼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길래 이 통계에서는 잡히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은 자기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유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, 그냥 무작정 이미지로만 선전으로만 유능하다 그러면 이런 통계를 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? 선거 캠페인도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근거를 유권자들한테 널리 알려야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말로만 유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무 쓸데없다 그겁니다. 예,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